안녕하세요. 꿈이 자라는 과학 시간 희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빛과 파동에서 5번째 시간 여러 가지 렌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 펴보세요. 오늘의 핵심 개념 2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오늘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 혹시 여러분 볼록 렌즈가 뭘까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볼록 렌즈는 그렇죠. 돋보기가 있는데요. 자, 돋보기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자, 볼록 렌즈의 정의 한번 볼게요. 볼록 렌즈 주변보다 중심이 더 두껍다. 중심이 두껍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볼게요. 자, 볼록 렌즈를 한번 보면요. 자, 중심이 있고요.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 가에 주변이 있죠. 근데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중심과 주변을 비교해 보면 중심이 확실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중심과 주변을 비교했을 때 중심이 더 두껍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두꺼운 렌즈를 우리가 볼록 렌즈라고 하는데요. 자, 볼록 렌즈는요. 일단 렌즈라는 것은 우리 거울은 어땠어요? 빛을 반사시켰었죠. 그런데요, 렌즈는요, 빛을 굴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과시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볼록 렌즈의 초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점. 우리 지난 시간에 초점에 대해 했었는데 초점 기억나나요? 오목 거울 할 때 했었죠. 네, 잘했어요. 그러면 오목 거울에서 봤을 때 그 초점은 뭐였죠? 빛이 모이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볼록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행광선이 얘는 반사가 아니라 굴절을 해서요. 한 점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곳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렌즈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부터 좀 그려볼게요. 자, 까만색으로 좀 바꿔서 그림 그려볼게요. 우선은 지난번처럼 거울처럼 우리가 평면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얘에 대한 평면, 접선, 전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요. 우리 법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법선은 뭐죠? 그렇죠. 면과 수직인 거를 법선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색깔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바꾸면요. 자, 평행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한 겁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평행하게 들어가면 어때? 법선보다 이렇게 법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법선보다 각도가 작아지게 꺾여야 되겠죠. 작아지게 꺾입니다. 들어온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지게 꺾여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사각보다 법선에서 굴절각이 작아지게 이렇게 법선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작아지게 꺾여야겠죠. 이때 이 작아지게 꺾였을 때 이렇게 법선이 이렇게 있으면 작아지게 꺾인 겁니다. 작아지게 꺾이면요. 이렇게 두 선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하고요. 이 중심으로부터 렌즈로부터 이 초점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쌤이 너무 지저분하게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 면에 대한, 법선에 대한 입사각과 굴절각이 다르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나는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때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있을 때는 자, 인형 보면요. 커졌죠? 커졌는데 어때요? 커졌는데 바로선 상이죠. 그래서 바로선 큰 상.
바로선 큰 상, 허상 실상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선 큰 상만 봐주세요. 네, 멀리 있을 때 볼게요. 멀리 있을 때도 어때요? 커졌죠? 그런데 거꾸로죠. 거꾸로 섰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거꾸로 선 큰 상. 자, 허상, 실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꾸로 선 큰 상. 자, 이유가 왜 바로 선 큰 상이고 거꾸로 선 큰 상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목 렌즈 한번 볼게요. 오목 렌즈, 얘들아 볼록 렌즈가 가운데가 두꺼운 렌즈를 볼록 렌즈라고 했다면요. 오목 렌즈는 그렇죠. 가운데 중심이 얇은 걸 오목 렌즈라고 하는데요. 보면요. 자, 주변은 이 정도 두께라면요. 중심은 이 정도 두께가 되겠죠. 중심이 주변보다 확실히 얇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목 렌즈의 초점 볼게요. 오목 렌즈의 초점은요. 똑같아요. 일단은 만나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초점은 만나는 점을 초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목 렌즈는 조금 달라요.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쌤이 이번엔 좀 잘 그릴 수 있도록 자, 잉크 까만색으로 일단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면을 한번 예쁘게 면을 이렇게 오목 렌즈는 면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요. 또 법선을 이렇게 나가게 그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법선을 그려보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도구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서 평행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가면요. 자, 또 빛이 굴절하니까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꺾이게 그려야 되겠죠. 꺾이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작아지게 이렇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져야 되겠죠? 이거 아닙니다. 작아져야 되겠죠? 자, 또 들어가면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때요? 만약 똑같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어때? 자, 작아져야겠죠?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굴절각이 작아져야 되겠죠? 입사각 굴절각 기억나죠? 법선과의 각을 우리가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똑같다면 이렇게 되지만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지우개 좀 치울까요? 지우개로 좀 치우겠습니다. 얘를. 아이고. 지울게요. 안 되네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방으로 지금 퍼져나가죠. 그러면 퍼져나가는데 초점이 어떻게 생기나요? 답은요. 반대 방향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우리 평면 거울 할 때도요. 연장했었잖아요. 왜냐면 눈은 빛은 직진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눈이 착각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하겠습니다. 연장했을 때 뒤에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초점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목 렌즈의 초점거리는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이 D와 렌즈까지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찾을 수 있겠죠. 깨끗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오목 렌즈가 이렇게 퍼지는데요. 퍼지지만 우리 눈은 항상 빛이 뒤에서 직진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이 직진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이렇게 초점 한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초점을 그리겠습니다. 이때 초점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목 렌즈의 양상의 특징 볼게요. 자, 이것도 내일 실험할 건데요. 가까이 있을 때 보면요. 가까이 있을 때는 일단 인형이 작아졌죠. 작아졌지만 바로 섰죠. 그래서 바로 선상이기 때문에 자, 바로 선 작은 상. 자, 멀리 있을 때는요. 더 작아졌죠. 근데 바로 섰죠. 그래서 바로 선 더 작은 상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목 거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목 거울은 어땠죠? 일단은 커졌죠.
컸는데 이제 거꾸로 되거나 아니면 바로 선 상이었는데요. 오목 렌즈는 어때요? 둘 다 바로 섰는데 작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거울과 렌즈를 비교하면서 상을 외우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볼록 렌즈 한번 볼게요. 일단 볼록 렌즈는 상이 어땠죠? 빛이 모이나요? 흩어지나요? 그렇죠. 빛이 모였습니다. 빛이 모인다. 그런데 상이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거꾸로 바로는 보지 않을게요. 일단은 상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일단은 커졌죠. 커졌다. 상이 커진다. 커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목 렌즈 한번 볼게요. 오목 렌즈는 빛을 어때요? 빛이 퍼진다. 근데 상은 어때요? 네, 작아졌어요. 자, 그럼 요걸 토대로 우리 이용된 걸 한번 볼게요. 일단 사진기. 사진기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 찍은 우리 사진기의 원리가요. 이 상이 모여야 됩니다. 빛이 모여서 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 빛을 모으게 하는 이 렌즈 역할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기에는 무슨 렌즈를 쓸까요? 그렇죠. 볼록 렌즈를 씁니다. 이것도 방과후 시간에 한번 사진기 만들어 볼 거예요. 볼록 렌즈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망원경은 얘들아 빛을 모아서 상을 크게 만들어요. 상을 작게 만들어요. 그렇죠. 상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볼록 렌즈를 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현미경. 상을 크게 만드나요? 작게 만드나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볼록 렌즈를 씁니다. 자, 안경은요. 얘들아, 안경은요. 원시와 근시가 있는데요. 이거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눈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눈 까만색 동공 안에 수정체라는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볼록 렌즈가 빛을 어떻게 하죠? 모아서요.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데요. 그런데 눈이 잘못돼서요. 망막보다 더 뒤에, 망막 뒤에 상이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원시라고 하는데요. 이때 얘들아 망막보다 뒤니까 앞으로 상이 맺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모이게, 더 앞쪽에서 모이게 해야 되는 거죠. 더 잘 모이게 해야 된다. 더 잘 모이게 하려면 볼록 렌즈를 해야 될까요? 오목 렌즈를 해야 될까요? 자, 요거 어떤 렌즈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볼록 렌즈를 해야 우리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원시인 사람은 돋보기,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할머니들 돋보기 렌즈 쓰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원시는 보통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병입니다. 병이죠, 병. 자, 그 다음에요. 근시. 근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제 앓고 있는 병? 보통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쌤도 근시였어요. 물론 지금은 라식을 해서 괜찮지만. 자, 일단은 근시는요, 망막 앞에 상이 맺혀요. 그러니까 상이 망막 앞에 맺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좀 더 퍼뜨려 줬다가 모여야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빛을 좀 더 퍼뜨리게 하는 역할? 그렇죠. 오목 렌즈가 여기 딱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보통 쓰고 있는 렌즈, 한번 안경 쓰고 있는 친구 있으면 만져볼래요? 이 렌즈는 보통 오목 렌즈 쓰입니다. 그래서요, 원시근시는 너희 7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내일 할 실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상인데요. 지난번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우리 저번에 그 빛의 굴절 실험할 때 광학 실험 세트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볼록 렌즈가 있었어요. 그 볼록 렌즈에 레이저 키트 2개를 가지고요. 빛을 한번 쏴보는데요. 그때 이 빛이 어떻게 되는지 이 경로를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오목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눈에 있는 렌즈, 그러니까요. 원시, 근시를 우리가 한번 교정해 볼 건데요. 원시 앞에는 어떤 렌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근시 앞에는 어떤 렌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일도 화학실입니다. 자, 내일 봐요. 안녕.